독 찢는 늙은이 2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페이지부터 지금 내용 분석하기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앞 상황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송영감이 굉장히 이유 없이 집중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픈 상황이고 부인은 도망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독을 지어서 생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자, 4페이지서부터 시작하니까 잘 집중을 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생각해 와야 수업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쭉 한번 읽어보고 오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읽을게요. 송영감은 아들과 살아가야 하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독을 짓는다. 독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흙을 이겨주는 웽손이가 와서 반죽을 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 옹구 장인이잖아. 독 짓는 장인. 그래서 이제 독을 짓는단 말이야. 근데 송영감의 손은 자꾸 떨렸어. 그러나 반쯤 독을 지어 올려 아는 조마구. 아까 말했죠. 독의 몸통을 빤빤하게 늘리는 게 조마구와 부채마취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안에는 조마구로 바깥에는 부채마취라고 하는 거야. 두 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맞두드리면서 편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발로는 어떻게? 일변 발로는 한편으로는 발로 돌린다 이거야. 그래야 둥글둥글하게 지워지지. 이게 발로 돌리면서 딱딱딱딱 이렇게 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면서 보세요. 틀을 돌리는 익은 솜씨만은 알아눕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듯 했다. 이 사람이 장인이라고 했잖아. 그죠? 웽손이가 와 흙을 이겨주는 대로 중홍 몇 개를 지어냈다. 중홍이라는 것은 약간 중간 정도 되는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차차 송영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취로 두드러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짖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하는 새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전이 어디냐면 그 독의 주둥아리. 이렇게 몸통을 이렇게 눌러 이제 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저기 생각이 헛생각이 드는 거야. 조수하고 아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잘 지어지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둥아리 만드는 게 이제 손이 떨려서 마무리 전이 잘 잡혀지지를 않았다. 지금 잘 지어도 지금 들똥말똥한 상황인데 그 마무리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둥아리를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열대문도 있었다. 지금 아파요. 지금 이 사람이 송영감이.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지금 마음도 지금 엄청 심란해. 송영감은 쓰러지듯이 짙던 동 옆에 눕고 말았다. 힘드니까. 자, 1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감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의 번호를 모두 말해 보세요. 유주가 한번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송영감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번호가 몇 번인지 한번 말해 보실래요? 2번이랑요. 1번? 몇 음, 번? 2번? 2번? 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채팅에다가 번호를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힌트를 드릴게요. 4개입니다. 4개.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송영감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의 번호 4개를 써주세요. 채팅으로. 자, 채민이 1, 2, 5, 6. 그 다음, 다른 분, 유주하고, 지유하고, 몇 번인가요? 몸이 아파,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자, 유주. 그냥 시간이 늘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틀려도 좋으니까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했어요. 1, 2, 5, 6, 유주. 1, 2, 5, 6이에요. 자, 그러면 2번이 왜인지 유주가 말해볼래? 2번. 1번이요. 2번이 왜 아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2번. 여기서 틀을 돌리는 읽은 숨쉬면 알아눕기 전과 다를 바 없다고 해서 알아눕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듯 했다 했는 알아눕는다. 아, 그런 정보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채민아, 3번은 왜 아니야? 3번은 솜씨에 틈이 생겼다는 게 응. 아파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거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아파서 그런 건지를 알 수 없어요? 지우도 그렇게 생각해? 섭씨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건 왜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어, 어,
정확하게 아프다고 안 해서. 아, 정확하게 앞으로 안 해서.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다. 자, 2번 얘기합시다. 알아눕기 전과, 알아눕는다라는 정보가 있네.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셔야 돼요. 틀을 돌리는 익은 솜씨만은 알아눕기 전과 다를 바 없다. 솜씨가 지금 아픈 거하고 상관없이 어때요? 여전하다라는 거야. 여전해.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서 영향을 미치는 상태는 1번. 손이 떨리는 거 맞죠? 아파서. 그죠? 그다음 3번. 솜씨가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틈이 있죠? 아파서. 이제까지 채민이는 지금 어떤 정보를 안 줬다고 하는데 이미 앞 단계에 집중 없이 집중을 알 수 없는 아파갖고 지금 기절을 많이 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 5번은 왜 5번 맞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지금 이거 몸이 아파서 그래. 열 때문에. 그러죠? 6번 쓰러졌어요. 그러죠? 그래서 번호는 1356이에요. 얼른 정리해 주세요. 1356. 2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력이 여전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실력이 여전하다라는 건 병과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356이고. 자, 그럼 자, 사의 원인과 송년감의 감정은 뭔가? 자,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모단세.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지휘야? 약간 화난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죠? 왜 화가 났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내가 조수랑 도망쳤죠? 그러죠? 그래서 송년감의 감정은 뭐라고, 채민이? 요때? 화남,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요런 걸 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문장들이 있어. 그거를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러면 화남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나오냐면 분노. 그죠? 그런 단어를 더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조수에 대한 분노죠. 여러분들 진즉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둘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아들까지 버리고 가버린 비정한 여자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아내는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다. 지금 심리 상태는 분노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리됐죠? 그 다음 유주 잘 보시고 자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송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아까 6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걸 만들다가 기절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절했다. 정신이 들었어. 누가 깨워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 당손이죠, 당손이.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지금 아빠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기절을 했어. 얼마나 걱정됐겠어, 애가. 근데 아버지가 눈을 뜨니까 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애가 이제 밥그릇을 갖다가 내민 거야. 아버지 좀 드시게 하려고. 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그때 송년감은 원래 같으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앵두나무집 할머니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죠. 지유야, 그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이걸 줬으니까. 근데 송년감 봐라. 송년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을 해 오더라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년감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 해 오더라냐고 밥그릇을 밀쳐냈을까요?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뭐 도망치라고 했가니? 그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랬을까요, 채민아? 음, 아니, 화를 내면 부인한테 내야지 왜 앵두나무집 할머니한테 내냐고. 화풀이, 화풀이? 지금 마음이 지금 편한 상태가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부인이 떠나가 버린 상태에서 누가 밥 해줄 사람도 없단 말이야. 애를 챙길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굶고 있잖아. 자기는 자기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겠죠. 그죠? 이런 처지에 대한 분노겠죠. 그래서 이 분노는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한테 향한 분노가 아니야. 그죠? 무슨 분노야? 지금 사람한테 화를 내려면 도망간 아내에 대한 분노고, 내가 이런 처지가 돼버린 것에 대한 분노고, 그럼 이런 걸 보고 뭐가 상했다고 할 수 있어, 유주? 우리가 이럴 때, 이거 상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 난 지금 마누라가 도망가 버린 놈이야. 그래서 애를 먹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남한테 지금 먹을 것을 받아 먹으니까 나 지금 화도 나지만 어떤 거야? 자존심 상한 거야. 그리고 뭐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내 처지에 대한 분노. 앵두나무집 할머니한테 화난 거 아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정리 잘 되고 있죠? 자, 2번. 2번.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에서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서 지금 할머니,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준, 그거를 이제 애가 저기 뒷미니까 와, 누가 거랑질 해 오더라냐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안 먹으면 애도 안 먹을 것 같아서 이제 그래, 알았다.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이래 놓고 먹으려고 보니까 내 목구멍에서 치받쳐. 목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지유야? 이유는 뭐예요? 왜 뭐 밥 넘기려는 목에서 치밀어 올라왔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어. 왜?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때서? 계속 반복되는 그 감정, 뭐죠? 분노. 분노. 그렇죠, 분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됐습니까? 정리됐죠? 이거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자료 정리를 벼르고 있어요. 이제는 안 봐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시에도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지우 외에는 안 올렸어. 자, 이렇게 봐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할 때까지 한두 번만 선생님이 봐주고 안 봐주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멍 때리고 있으면 절대 자료가 정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자, 됐고요. 다시 송년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지금 계속 기절을 해. 지금 이게 큰일이야. 송년감은 곧 죽을라나 봐. 내가 봤을 때 죽을 병 걸린 것 같아. 이렇게 기절을 많이 하니까. 이기던 웽소니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이래가지고는 그 한 가마 안에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독을 지어서 불을 떼는데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니까 다 채워서 하는데 지금 독을 짓지를 못하잖아, 송년감에.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니까 아예 다 채워서 내년으로 미룹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송년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보았으나. 그러니까 좀 더 지어서 내년에 마저 저기 합시다. 그랬더니 송년감이 뭐라고 하냐면 송년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짓기를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굽히지 않는 거죠. 자기 뜻을. 그죠? 그리고 지금 몸 상태가 이런데도 기절해도 또 일어나서 몇 개를 짓고 또 기절해도 또 짓고 해서 이번 가마에 아예 이제 한 번에 구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쉽게 말해서는 굽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굳은 의지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굽히지 않는다. 한자로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 불굴, 불굴, 안이불, 굴알굴.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송영감의 삶의 방식. 이건 뭐냐면 불굴의 의지. 이게 송영감의 생존 방식이에요. 뭐라고 써야 돼? 이 방식은 송영감의 생존 방식인데 여러분이 쓸 때 송영감의 생존 방식. 그리고 이건 무슨 의지다? 불굴의 의지다. 유주도 그렇게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직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뭐예요? 하는 일, 해야 할 일, 사명이 뭐예요? 지유, 유주, 채민이. 지금 이 시점에. 뭐죠, 여러분들이? 학생. 공부? 학생.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공부. 공부. 공부해야죠. 여러분들의 직업은 학생, 학업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디서 알바를 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데서 찾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생존 방식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송영감은. 독 짓는 장인이니까 뭐를 해야 돼? 독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독을 짓는 거야. 내가 삶의 생존 방식은 나는 독 짓는 사람이니까 독을 지어야지 이거야. 나는 독을 지을 때 존재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삶을 위한 송영감의 생존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의지가 담겨 있다?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자, 불굴의 의지는 또 자주 나올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는 감정은 분노. 그리고 이 사람이 자주 보여주는 그 모습은 무슨 의지? 불굴의 의지. 그리고 이 사람은 신세대적 이미지가 아니고 전통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자꾸 독을 지으면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 한국적인 전통의 미학, 전통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정리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계속 이제 이 사람이 독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쓰러져. 이것이 여러분 이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송영감의 생수 방식을 보여줬어. 자, 이 독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제 중간의 내용은 이렇게 선생님이 한 줄로 이렇게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다 이거야. 그 사이에 이웃집에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송영감이 걱정이 되어서 또 미음을 쑤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참 인정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고 인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송영감만 걱정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 더 걱정이 됐을 수도 있어. 누구를 또 걱정했을 수가 있어. 채민아. 송영감의 아들. 당손이, 그렇죠. 송영감의 아들 당손이가 더 걱정됐을 수도 있어. 내가 앵두나무집 할머니여도 송영감도 걱정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노인이 늙었잖아. 근데 이제 당손이는 어리잖아.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 자, 그래서 송영감이 미음을 몇 모금 못 마시고 사발해서 힘없이 입을 떼는 것을 보고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정말 이 영감이 이번 병으로 죽으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이라도 든 듯 걱정되지. 이 사람,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인데 얘는 어쩔 거냐 이거야. 그래서 1번, 당손이를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주워버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자, 1번.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일까요? 여러분들 잘, 파악을 못하면, 뭐, 주워버리는 게 어떠냐? 이 말에서, 저 할머니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유주야, 여기서 할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되는 거. 어? 걱정되는. 걱정되죠. 누가 걱정돼요? 송년과. 송영감 걱정되죠. 송영감 처지를 동정하고 있죠. 또, 당손이를, 당손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 당손이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거를 송영감의 처지를 걱정하고 동정하면서도 그리고 뭐예요? 당손이를 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송영감을 어디 줘버립시다. 뭐 그게 아니 당손이를 선생님 또 딴소리. 당손이를 어디 줘버립시다. 이게 당손이를 미워서가 아니고 당손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당손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당손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송영감은 이 말을 듣고 송영감 반응 한번 봅시다. 송영감은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어떻게 하고 있어? 눈을 흡떠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 보았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송영감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채민아? 음, 눈을 흡떠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 보았다. 김두나무 집 할머니한테 약간, 어, 음, 양손이를 어디 준다고 해서 약간 화난 눈빛. 자, 이 화남은 그러면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이 분노의 화살은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향하고 있어요? 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송영감은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송영감은 앵두나무집 할머니하고 대결 의식을 벌리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대결 의식은 조수하고 벌이고 있어요. 자기 아내하고 도망가 버린 조수하고 대결 의식을 가지고 있지. 반대편에 있지 않아,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그러니까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본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지유야? 그럼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밉지 않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흩어서 쏘아보는 거야?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까? 저 할망구 밉다 이게 아니라고 했어 선생님은. 의심하는 의심을 해? 자, 자 그다음 유주 좋아요. 의심이 간다. 의심해서 그런가 이런 거. 자 유주는 어떤 마음 때문에 송영감이 이렇게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봤을까? 어떤 마음? 지금 당손이를 주워버리자고 하니까 당손이를 남의 집 양자로 주고 싶다는 거야. 절대 못 주겠다라는 거야. 우주일단. 그렇죠. 자기 아들, 자식을 남의 집 양자로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흩어서 쏘아보는 거야. 그 할머니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내가 내 아들을 남의 집 양자로 보낼 수 없어! 라는 마음이야.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에서 아버지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휘야? 느껴져요. 그래죠. 그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부성애라고 했고, 부성애와 이 작품에서 뭐가 자꾸 따라오냐면 책임의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부성애 아니면 책임의식을 얘기를 하면 몰라도,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진짜 화나게 하네. 의심이 가네. 왜 저 할머니 저러지? 이게 아니라고. 이제 다 틀려버려, 이제 문제가. 그래서 내 아들을 남의 집 양자로 보낼 수 없다라는 부성애 혹은 책임의식 때문에 할머니를 쏘아본 것이야. 이제 그게 바탕에 깔려서. 아니, 미움도 쏘아주고 그런 할머니를 왜 싫어하겠어?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봐봐. 할머니도 서운해하지 않잖아. 할머니도 화를 내지 않잖아. 마지막에 3번 뭐라고 했어요? 숙명감의 고집을 아는 터라 더는 무슨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앵두나무집 할머니도. 그죠? 그러니까 뻔히 알아.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송영감의 마음을. 그래서 이 송영감은 무엇에 대한 고집이냐? 내 아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고집인 거예요. 그 아까 지금 2번과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책 이거 37 요거 있죠? 한국 단편소설 베스트 37 가져왔어요. 지금 유주 샀어? 523페이지 보세요. 523페이지를 얼른 열면 이 송영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문장을 찾아 써라 라고 했어. 여기에서 책 폈니? 523페이지 폈어? 자, 521페이지 펴라고. 521페이지 거기 521이라고 써졌지? 셋째 줄에 자기 눈에 흙이 들기 전에는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 밑줄 그어서 요걸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송영감은 그저 자기가 거랑질을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 않을 테니 염려 말라고 했다. 요것이 송영감의 고집을 알 수 있는 문장이에요. 뭐라고? 자기 눈에 흙이 들기 전에는 내놓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저 자기가 거랑질을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 말라. 이게 바로 송영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문장이다. 자, 됐죠? 빨리 갑시다. 자, 다음. 유주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료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자, 송영감은 아들을 양자로 보내지 않기 위해 안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겨울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독을 한 가마 굽기로 한다. 많이 짓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이 한 가마를 구워야 지금 겨울 양식 생계를 유지할 돈이 마련이 돼. 그래야 당손이를 남의 집에 안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어코 강행을 하는 거죠. 자, 독들을 가마에 넣을 때가 되었다. 원래는 중간에 빠진 내용들 있죠.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독을 햇볕에 말리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독 가마에다가 독들을 쟁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소나무를 단을 쌓아서 불을 지펴가지고 고온으로 이 독들을 이제 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영감 자신이 가마 속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되도록 독이 여러 개 들어가도록만 힘쓰던 것을, 이 말은 그 전에는 많은 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쟁이기만 했어. 근데 이번에 한 가마 굽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번에는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 같은 독이 되도록 아궁이에서 같은 거리에 나란히 놓이게만 힘썼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전에는 많이 싸우려고 많이 쟁였다면 이번에는 그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조수가 지어놓고 간 독하고 송영감이 지은 독하고 누가 더 잘 구워지나라는 듯이 누구 독이 잘 지어졌나 내기라도 해보려는 듯이 두 개를 나란히 같은 거리에 나란히 놓게 쟁여놓았다. 왜 그랬을까요, 송영감? 왜 그랬어? 왜 그래? 지금 조수한테 졌죠? 일종의. 뭐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젊은 조수한테 이미 좌절당하고 패배했어. 근데 이제 대신 독으로 대결을 해보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중요해요. 써주세요. 조수와의 대결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조수와의 대결 의식 때문에. 결국은 아내는 뺏겼지만 독짓기에서는 질 수 없다. 누구한테? 조수한테.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의식은 대결 의식이다.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불을 떼고 있어요. 송영감은 벌써 웽손이가 불질하던 겨창의 위치로서 그것이 자기의 독이 들어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웽손이가 뭘 하기 전에 문어 앉았느냐고 했다. 웽손이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젠 독이 좀 덜 있더라도 곁불질은 그만두고 아궁이를 막아버리자고 했다. 그러나 송영감은 그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말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죠. 쌍따옴표로 얘기를 해야 직접 합법이죠. 이런 식으로 이러라고 했다, 그렇다고 하면서 막아버리자고 했다, 그러니까 송영감이 그냥 불질하라고 했다. 요건 무슨 합법이에요? 직접 합법이에요? 간접 합법이에요? 어? 채민아, 무슨 합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 보고. 음, 쌍따옴표 안으로 이렇게 직접 대화하듯이 하는 게 직접 합법이고, 요건 무슨 합법이냐면 간접 합법이에요. 자, 얼른 써주세요. 이 화법의 합법은 간접 합법이면서 이 화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대화하듯이 내가 뭐 이렇게 했냐? 뭐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아니에요. 뭐 지금 겹불질이 잘 안 되면 막아버리게요. 이런 식으로 직접 합법 대화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라고 했다, 뭐 그러자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간접 합법으로 진행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게 내용이 빠르게 전개돼요. 써주세요. 그게 상황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무슨 합법이? 간접 합법이.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접 합법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독짓는 늙은이의 특징은 함축적, 간결함 이렇게 문체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함축, 축약시켜놨어. 그러니까 간접 합법이야. 그리고 간결해. 아시겠죠? 그래서 간결하고 함축적이다. 그리고 간접 합법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상황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 자, 2번. 그게 그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 요거는 그냥 아무리 이게 무너질 것 같더라도 잘 안 될 것 같더라도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 이게 숙련감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굽히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것. 그렇지. 그러니까 굽히지 않는 장인 정신. 아까 무슨 의지? 불굴의 의지를 또 엿볼 수가 있어. 굽히지 않는 장인 정신. 그리고 그렇게 써주세요. 이 부분. 정리됐죠? 굽히지 않는 장인 정신. 자, 이제 불을 계속 떼고 있어. 이게 중간에 잘 지어졌으면 독이 터지지 않고 정말 그 영롱한 빛을 내면서 다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졸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가마 속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 뚜앙, 뚜앙 하는 무슨 소리죠, 이게? 독이 깨지는 소리죠. 깨져버려. 독이 튀는 소리가 울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잘 못 만드는 거야. 독이 깨진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송영감 지금 몸 컨디션 되게 안 좋죠? 아파. 그리고 지금 심리 상태도 되게 안 좋아. 부인이 도망갔어. 그러죠? 그래서 막 기절하고 난리였는데 그때 지은 독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래서 송영감은 처음에 벌떡 반쯤 일어나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 곳에 머물게 한 채 귀를 기울였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어?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 곳에 머물게 한 채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굉장히 유심히 독이 구워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채민아, 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이 독을, 잘 짓는지 그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독이 구워지는 걸 귀로 듣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일반인은 모르죠. 근데 지금 이 송영감은 안다는 거 아니야. 들어만 봐도. 그죠? 그리고 유심히 듣는 거야. 이상스레 빛나는 눈은 한 곳에 머물게 하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상태를 아는 거야. 독의 상태를. 그래서 뒷장에 보세요. 1번 A에서 송영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옹구장인으로서 아주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써주세요. A에서 송영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야. 우리가 옹구 마스터라고 할 정도로 장인이야, 장인. 그래서 굉장히 독짓는 장인.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옹구 장인. 옹구 장인으로서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 1번의 답이에요. 그런데 뚜앙뚜앙 하고 튀는 건 거의 송영감의 것뿐이었어. 그리고 뭐요? 송영감은 마지막에 어둠 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지금 독짓기가 성공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기억과 니은으로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독짓기가? 지우야?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죠.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뭘까요? 이 기절해버린 송영감.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겠죠.
그죠? 좌절감. 지금 조수와의 대결에서 져버린 거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서 알 수 있는 건 독짓기에 실패하면서 조수와의 대결에서도 실패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감정, 좌절 또는 절망감, 절망감 처음 나왔어요. 정리됐죠? 그 다음 1번. 여기서 지금 뚜앙뚜앙 터져버리니까 맹손이가 이제 지금 이거 독 한 가마 굽는 게 지금 거의 다 뚜앙뚜앙 터져서 건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맹손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네. 맹손이의 거치적거린다고 거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절해버린 거잖아. 자, 맹손이는 왜 거지들한테 아이 거치적거려 저 비켜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기에 실린 감정은 무엇일까요? 맹손이는 지금 일이 잘 됐어 못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맹손이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짜증을 화풀이를 누구한테 한 거야? 맹손이는 거지들한테 한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독짓기가 실패로 끝난 것을 지금 맹손이는 거지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빨리 갑시다. 자, 다음날 송영감이 정신 들었을 때, 자, 정신이 이제 들었네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계속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기절을 하니까 울어. 자, 1번. 송영감이 저도 모르게 애 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다. 여기에 대한 감상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어쩌고 있어요?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죠? 나 안 죽는다, 염려 마라, 염려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일의 감상은 아들을 안심시키는 아버지 마음. 그게 뭐라고 한다고? 부성애. 아버지의 부성애를 알 수가 있다. 말로는 아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애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도 자기 속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지금 나는 이제 내 몸도 나을 수가 없고 지금 독짓기에서도 내가 실패를 했어. 이제 나는 뭐나 다름없어. 죽은 거나 다름없다.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2번은 나는 이제 모든 것에서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있었다. 됐고요. 자, 이제 결국은 송영감이 결심했죠. 당손이를 남의 집 양자로.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독짓기도 실패를 해버렸잖아. 자, 생계를 위해서 당손이하고 이렇게 먹고 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앵누나무집 할머니 오라고 해서 예, 보낼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자, 마지막이죠. 이래서 송영감은 무엇을 결심했어요? 유주야. 이 마지막으로 지금 아들 얼굴을 보는 것이 뭘 결심했어? 지금 뭐 이별? 하기로? 어? 이별? 그렇죠. 입양 보낼 것을 결심했어. 자, 써주세요. 자, 양자로 보낼 것을 결심했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가 놀으라고 한 거야. 그리고 앵두나무집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양자로 받아들일 그 집에서 돈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그 돈 이제 나는 소용없으니까 애 업고 가는 사람한테나 줘라. 그러죠? 나는 돈 받으려고 당손이 그 집에 보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애한테 자기가 죽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1, 2번에서 누구를 위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채민아. 당선이. 그렇죠. 당손이 업고 가는 사람한테 우리 애기 좀 잘 업어다 달라고 돈 주고.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아들로 살 거니까 이제 아빠는 죽었다고 해야지 거기에 정 붙이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무슨 애? 부성애. 계속 부성애가 나와요. 자, 송영감 이제 마지막에 애도 보내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삶에 어떤 다른 의미가 없어. 이제 그래서 송영감의 눈앞에 독가마가 떠올랐다. 독가마. 송영감은 그리로 가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자, 이 독가마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죠. 독은 뭐라고 했어요? 송영감의 분신과 같은 사물이라고 했죠. 허생원에게는 누가 분신이었다고? 그 동물? 나귀 있었죠. 나귀. 나귀. 근데 여기서는 뭐가 분신이라고? 독이에요. 독. 독이 송영감이에요. 그래서 독가마. 지금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 이루어지던 곳이 마지막에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독이 완성되는 공간이 독가마죠. 결국은 자기의 평생의 업이 완성되었던 곳이 독가마야. 그리고 2번 그리로 가서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번 독가마에서 나 죽고 싶다.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이라고 하죠? 죽는 방법.
불에 타서 죽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분신이라고 하죠. 분신. 그래서 독가마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거고 2번 그런 방법은 이제 죽음의 방법은 분신이에요. 그리고 3번 송영감의 마음은 봐봐. 독가마로 들어가서 뜨거우면 아이고 뜨거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송영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때 이 마음은 역시 죽기를 결심한 거죠. 3번 죽기를 결심.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 그냥 분신과 이 송영감의 죽음과는 다른 저 지점이 이 마지막에 있다고 했죠. 4번. 채민이가 한번 읽어볼래? 읽어. 송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찾아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작품을 굉장히 수준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마지막이에요. 단순한 자살이 아니고 이 어떤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마지막 마침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독 대신 아까 자기가 만든 독은 뚜왕뚜왕 터져버렸잖아. 근데 이 독의 완성을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어떤 그 장인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비장미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슬프지만 장엄한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그냥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분신인 독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이런 장인 정신의 비장미라고 합니다. 비장미.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바로 넣기 해볼게요. 지유, 채민이, 유주 순으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클로버. 읽어보 주세요, 지유. 독 짖는 늙은이의 갈래는 욕짓는 늙은이의 갈래는 성장소설가, 어, 순수 소설과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 누가 성장하겠어요? 순수 소설. 통속 소설이 아니고 대중 소설이 아니고 순수 소설. 순수 소설과 그리고 장인 그 송영감의 심리적 내면의 갈등을 다뤘기 때문에 심리 소설.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순수 소설, 심리 소설. 그리고 무슨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 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지우가 한번 다시 해볼까? 도전. 주인공인 송영감은 어, 주인, 주인공인 송영감은 평생을 독짓는 일을 업으로 살아온, 어, 도공이다. 장인이다. 도공이다. 또는 장인이다. 장인이다를 좀 더 비중 있게 해주세요. 도공이긴 한데 우리가 계속 예약이 나온 말은 장인이죠. 자, 독 짖는 늙은이의 어휘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했죠? 토속적이며 간결하고 함축적이다. 두 번째 그것이 빠졌네요. 독 짖는 늙은이의 어휘의 특징은 토속적이며 간결하고 함축적이다. 무슨 화법이라고 했죠? 아까 간접화법. 자, 그다음 세 번째 채민이가 읽어주세요. 독 짖는 늙은이는 속 송영감이. 독 짖는 늙은이 속 송영감이 겪는 갈등은 가장 가까운 인물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며 발생하게 되는데 송영감은 스스로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음, 결말은 항상 뭐가 해소된다고 그랬죠? 갈등? 그렇죠. 갈등. 갈등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된다. 그렇죠. 성령감은 스스로 뜨거운 독가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갈등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된다. 결말은 갈등 해소예요. 자, 그다음에 작품 속에서 송영감은 무슨 세대를 상징하겠어, 재민아? 음, 전통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했죠. 전통 가치, 전통 세대를 상징하고 그러면 젊은 세대는 반대로 뭐겠어요? 젊은 세대. 젊은 조수는 젊은 세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와 젊은 세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가마 안에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죽음을 맞이하는 송영감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기억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라고요. 세태의 변화 속에 사라져가는 전통적 가치를 온몸으로 지키려 하는 송영감의 필사적인 노력과 무슨 정신? 장인 정신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지문은 반드시 외우시라고. 자, 그다음. 자, 1번
유주가 읽어주시고 OX로 대답해 주세요. 1번. 흉년감은 읽어요? 읽어. 흉년감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갈등과 괴로움을 죽음이라는 행위로 도피하고 있다. X? 그럼 뭐가 틀렸죠? 죽음이라는 행위로 도피하고 있다. 도피가 아니고 승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주 맞았습니다. X. 이 사람은 불굴의 의지라는 그런 단어를 계속 지금 들었잖아. 굽히지 않는 장인정신,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 하고 있는데 도피라는 거는 도망간다라는 얘기잖아. 죽음으로 도망간 게 아니잖아. 자기의 분신인 독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시키고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 대신 승화라는 단어가 더 맞죠. 그래서 1번은 X. 자, 그 다음에 2번 지우가 얘기해 주세요. 총명감이 성령감이. 보- 총명감이 보여주는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작가가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작품 경향인 휴머니즘을 보여준다. 5. 그렇죠. 아까 인간주의, 인문주의라고 했어요. 황순원의 작품은. 그래서 인간 존엄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한다. 아들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요 작품과 맞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채민이. 작품 속 주인공인 송영감의 성격은 자존심과 책임감이 있으며 아들에 대한 부성애가 강한 인물이다. 5. 됐습니다. 자존심과 책임감이 있으며 부성애가 강한 인물이다. 자, 4번 유주. 흉년감을 독진한 솜씨는 조수의 실력보다 못한 것으로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 있다. X? X 왜? 어, 그 흉년감이 그때 아파가지고 아닌가? X는 맞아요. X는 맞는데 이 전체 작품에 가득 담긴 거는 그 남자 조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장인으로서의 어떤 전통적 가치를 자기 몸으로 실현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뭐가 보여? 아들에 대한 부성애, 예? 사랑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는 작품이지 시기와 질투심에 초점을 둔 작품은 아니다라는 거야. 시기와 질투심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늙은이가 젊은 놈한테 시기 질투하는 걸 부각시킨 작품이 아니고 부성애, 휴머니즘, 장인정신 혹은 또 뭐예요? 불굴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자, 그다음 5번 채민이. 작품 속 간접합격 묘사는 내용 전개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5.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뭐라고 그러라고 했다, 뭐냐고 했다, 막 하면서 계속 쭉쭉쭉 뽑아가잖아. 그게 내용 전개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 6번 지우. 놀라운 부분에서 성령감이 독가마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장인 정신과 불굴의 정신 그리고 빗장미를 엿볼 수 있다. 5. 그렇죠. 자,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6번에 있었어요. 어쨌든 핵심 체크 그리고 OX에 사용된 지문들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XOO, XOO. 자, 장인 정신과 불굴의 정신 그리고 마지막 그 분신 그 독가마 안에서 독 대신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비장미를 엿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정리됐죠? 잘. 자, 오늘 다들 올려주셔야 돼요. 안 올리시면 이제 화낼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유주는 자료 찾으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오늘 쓰신 것이라도 사진을 올려야 돼. 자, 그러면, 자, 다음 주는 또 뭐냐면, 노새 두 마리인가? 그걸로 새로운 작품으로 들어갈 거니까, 노새 두 마리, 우리 똑같은 버전으로 책 읽기를 바라고요. 유주 책 샀죠? 그래요. 노새 두 마리 읽어오시고, 다음 주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카페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네.